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거물로 이름을 날리던 엘리트가 단 한순간에 파산해서 길거리로 나앉을 때 평생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도서관 청소부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던 노인이 죽으면서 100억 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실화의 주인공은 론 리드와 리처드 푸스콘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부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당신의 지능지수가 아니라 당신이 탐욕과 공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심리적 통제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삶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머리가 좋아야 돈을 번다는 착각을 완전히 박살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부의 본질을 분석하는 심리 엑스레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복잡한 금융 지식이나 특별한 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의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꾸고 왜 성실한 노력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심리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10년 앞서가는 부의 감각을 얻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심리 엑스레이를 구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가난한 습관을 도려내고 부자의 심리 회로를 이식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현명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속마음을 엑스레이처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 주제입니다. 왜 지능이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유독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리처드 푸스콘의 사례를 보죠. 그는 하버드 학위와 메릴 린치 임원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져놨습니다. 누구보다 시장의 흐름을 잘 알았고 숫자에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만과 탐욕이라는 심리적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장보다 똑똑하다고 믿었고 더 큰 부를 과시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초호화 저택을 지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의 지능은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지능은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고 결국 그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지능지수인 IQ와 돈을 다루는 능력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돈을 버는데 필요한 것은 오히려 심리적 지능입니다. 즉,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정해진 원칙을 고수하는 능력 말이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한탕주의입니다. 자신의 분석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정직한 노동과 땀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지름길을 찾으려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엘리트 교육이 정작 돈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겸손함은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80년을 묵묵히 버틴 청소부 론 리드의 지독한 성실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론 리드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남은 돈을 아껴서 우량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주식을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팔지 않고 보유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주식이 떨어진대, 경기가 안 좋대라며 소란을 피울 때도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남긴 100억 원의 유산은 화려한 투자 기법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80년간 축적된 인내와 성실이라는 이름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력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노력을 단기간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를 만드는 노력은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거부하고 미래를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유예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연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론 리드는 이 지연 만족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자산이 불어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론 리드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저축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탐욕을 억제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당장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남들에게 과시하는 것이 뇌에 훨씬 더 강한 도파민을 전달하기 때문이죠.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파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심리적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결코 구식인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론 리드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고 자신의 형편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고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능은 높지만 심리는 불안정했던 엘리트들을 제치고 평범한 청소부가 최후의 승자가 된 비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청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남의 시선이라는 이름의 감옥, 즉 만족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멀쩡한 휴대폰이 있는데 최신형 모델이 나오면 왠지 내 것이 초라해 보이고 친구가 산 명품 가방을 보면 나도 그 정도는 가져야 할 것 같은 조바심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큼 치명적인 독약도 없습니다. 리처드 푸스콘이 왜 파산했는지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그는 충분히 부유했습니다. 이미 평생을 먹고 살고도 남을 돈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남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거대한 저택과 화려한 파티, 그리고 사람들의 선망 어린 시선이 그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유일한 연료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정작 자신의 진짜 자산인 내실을 깎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 심리가 만드는 파멸의 서막입니다. 현대사회의 마케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은 아직 부족해. 이걸 사야 비로소 완벽해져라고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행복과 부의 핵심은 골대를 고정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기대치라는 골대도 함께 뒤로 밀려납니다. 1억을 벌면 10억을 가진 사람이 보이고 10억을 벌면 100억을 가진 사람이 보이죠. 이 끝없는 경주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주 자체를 거부하고 나만의 충분함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발전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서 진짜 중요한 곳에 집중하라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론 리드를 보세요. 그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한 소박한 삶의 기준 안에서 평온을 찾았고 그 평온함 덕분에 시장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십 년간 투자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치가 현실보다 다 낮을 때 생기는 그 여유 공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진짜 종잣돈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청크, 계획 없는 분은 재앙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계획의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을 관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이라면 결코 채울 수 없죠. 여기서 독의 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나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여기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예산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가 돈의 주인으로서 어디에 얼마를 쓸지 미리 결정하는 행위는 뇌에 강력한 통제권과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계획 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항상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걸 사도 될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쩌지? 같은 무의식적인 스트레스가 뇌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심리적 노예 계약이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저당잡입니다. 할부로 물건을 사고 대출로 무리한 소비를 하는 행위는 결국 미래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 심리적 쇠사슬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부지런함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자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지출의 구멍을 찾아내고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정신적인 부지런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론리드가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100억을 모을 수 있었던 건 그가 매 순간 자신의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동에 휘둘리지 않았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많은 사람이 로또 당첨 같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도 정작 오늘 내가 쓴 10,000원의 행방에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큰 분은 작은 계획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성벽과 같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쌓는 노력 없이 거대한 성이 세워지길 바라는 건 망상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엑스레이 찍듯이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유혹이 찾아올 때 미리 세워둔 원칙은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겁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성실함의 문제입니다. 5번째 청크로 넘어가 보죠.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적, 바로 탐욕이라는 눈가리개를 치우는 법입니다. 왜 유독 똑똑한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투자 사기에 휘말리거나 말도 안 되는 고위험 상품에 전 재산을 몰빵할까요? 지능이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탐욕이 뇌의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탐욕은 우리 뇌의 전두엽, 즉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셧다운 시킵니다. 대신 보상회로인 도파민 체계를 과활성화해서 지금 당장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라는 강박을 만들어내죠. 리처드 푸스콘이 파산 직전까지 내달렸던 이유도 바로 이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버드 학위와 엄청난 연봉을 가진 남부러울 것 없는 위치였지만 만족을 몰랐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화려하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결국 그는 정직한 노동과 땀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시장의 원칙과 리스크를 분석하는 대신 자신의 탐욕이 그려낸 환상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정직한 노력이 배제된 분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바람 한 번만 불어도, 경제 위기라는 파도 한 번만 쳐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많은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능력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불을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불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눈가리개를 쓴 사람은 눈앞의 절벽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저 멀리 보이는 황금만 쫓아가다가 결국 추락하고 말죠. 론리드에게는 이 눈가리개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번 1달러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그는 함부로 도박 같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저축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과정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얻으려는 태도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당신의 지능을 무력화하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도구로 보게 만들며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진짜 부의 품격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정직한 땀의 대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6번째 청크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부도 무너진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돈만 쫓다가 고립된 부자들의 심리적 빈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통장에 돈은 가득한데 정작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 없고 가족들과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는 성공의 모습일까요?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관계는 우리 부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리처드 푸스콘 같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 왜 그토록 처참했을까요?
그들은 평소에 관계를 거래로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끓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그를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론 리드는 평생 검소하고 친절한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의 유산에 놀라기도 했지만 평소 그의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를 존경하며 추모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돈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부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을 고립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주변의 조언에 귀를 닫게 하고 오직 자신의 아집에 갇히게 만들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부의 양이 아니라 부의 질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부는 평온함을 가져다 주지만 남을 짓밟고 올라가 만든 부는 끊임없는 불안과 의심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면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여러분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부를 나누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배려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부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7번째 청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실패를 대하는 심리적 복원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맞이합니다. 리처드 푸스콘처럼 거대한 금융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개인적인 건강 문제나 사업의 실패를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똑같은 위기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영원히 무너져 내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는 심리적 프레임의 차이입니다. 파산한 엘리트인 리처드 푸스콘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그의 자아는 오직 돈과 성공이라는 외부적인 지표에만 단단히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연봉 100억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버드 출신 엘리트야 라는 생각이 그의 전부였죠. 그러니 돈이 사라지자 그의 자아도 함께 증발해 버린 겁니다.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느끼니 다시 일어설 심리적 동력을 찾지 못한 것이죠. 반면 론 리드 같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의 복원력은 내면의 성실함에서 나옵니다. 이들에게 돈은 정직하게 일한 결과물일 뿐 자신의 가치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만약 론 리드가 투자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보았더라도 그는 아마 다음날 아침 다시 도서관으로 출근해 먼지를 털었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내면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무서운 심리적 기초 체력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심리는 자책과 포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의 투자 실패나 사업 실패를 겪으면 나는 역시 안 되라며 자신을 비하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실패는 성장을 위한 가장 정교한 데이터입니다. 내가 어디서 탐욕에 눈이 멀었는지, 어디서 계획이 허술했는지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죠. 부지런한 사람은 실패의 잔해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 다시 벽돌을 쌓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아를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 탓만 하죠. 위기는 여러분을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하러 오는 것입니다. 8번째 청크, 평생 부자로 살기 위한 심리적 설계도입니다. 부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100배는 더 어렵습니다. 진정한 부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론 리드처럼 100억을 모으고 싶다면 혹은 그 부를 평생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을 유지하며 부지런히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성공이 길어지면 인간의 뇌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제 나는 다 알아. 내가 하면 무조건 성공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탐욕의 눈가리개가 다시 씌워지는 시점이죠. 평생 부자로 남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운 예산 계획을 점검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즐거움을 놓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엑스레이 찍듯 들여다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뇌를 부자 모드로 고정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속도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작은 지출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세밀함이 모여 거대한 부의 성벽을 만듭니다. 부는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이러한 단순하고도 강력한 심리적 습관의 누적입니다.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이 습관이 없으면 모래성에 불과하고 지능이 평범해도 이 습관이 단단하면 바위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이제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100억을 남긴 청소부와 파산한 엘리트의 결정적 차이는 결국 심리적 성실함이었습니다. 돈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이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 탐욕을 걷어내고 정직한 노동과 철저한 계획의 가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지능보다 중요한 것은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는 심리적 통제력이다. 둘째, 정직한 노력과 인내심은 시간이 주는 결실을 받는 유일한 열쇠다. 셋째,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충분함의 기준을 세울 때 진짜 부가 시작된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릴게요. 오늘 퇴근 후 여러분의 최근 한 달간 지출 내역을 펼쳐놓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그중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쓴 가짜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 금액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인내의 씨앗으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충분히 부지런했는가? 나는 오늘 내 계획을 지켰는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지루하고 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불꽃놀이에 현혹되지 마세요.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가는 론리드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심리 엑스레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 장호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호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강력한 심리 분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단순히 영상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스스로가 부자의 심리 프레임을 선택하겠다는 강력한 실행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날카로운 심리 엑스레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 엑스레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속도로 가장 성실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